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올해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좋은 호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호재는 주가가 이유 없이 싸지면 싸질수록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가 있더라도 악재를 모두 반영한 그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악재도 없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미 기대감이 모두 반영된 만큼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면 비싼 주가는 곧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재료의 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특별한 악재 없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 매수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재무제표상 이상이 없는 종목 중에서 과거에 그 재료의 대장 역할을 하고 변동성이 위아래로 좋게 움직이는 종목, 보통 끼가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 좀 더 편안하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쭉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종목의 악재가 아닌 지수의 하락 때문에 주가가 깊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는 거죠.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해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유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좋은 기준봉이 나온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한 종목들에 대한 신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재료가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온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깊은 눌림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계좌에 여유 자금이 있어야겠죠. 수익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중 조절,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두고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둬야지만 앞으로의 유명한 테마, 이 종목들을 계좌에 여윳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 좋은 테마를 알고 있다고 해도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고요. 2021년 관심받을 만한 테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뉴스가 있는데요. 12월 31일자 뉴스고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 중립 전략 유엔에 제출을 했다고 하죠. 뉴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5대의 기본 방향, 전기 수소의 활용, 디지털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상용화. 여기 보면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주요 전략 10대 과제가 있죠.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혁신 생태계, 순환경제, 취약산업 계층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여기 보면 탄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도 탄소, 그 다음에 탄소, 여기 이제 생태계, 그리고 탄소. 탄소라는 건 결국에는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내용을 더 볼게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LNG 발전 이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도 보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녹색 산업공정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 중심은 전기 수소차로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고요. IT 강국인 강점을 살려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건축물도 그린 리모델링,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이런 말이 나오고 친환경 농수산업, 전부 다 환경 이야기입니다. 저탄소 유통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 자연 생태계 활용, 내년 중 탄소 중립 복수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 내년이라는 게 지금 올해를 말하는 거고요. 부문별 핵심 정책 과제들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내에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이제 이번 정부가 얼마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가 내년 초거든요. 내년 3월달. 그러면은 1년 안에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21년도 유망 테마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한국판 뉴딜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린 뉴딜이 있고요.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서 또 나눠지는 게 2차 전지가 있고요. 배터리죠.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그린 뉴딜만 해도 섹터가 상당히 여러 종목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쪽 섹터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중이고요. 뉴딜 중에는 또 디지털 뉴딜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 디지털 뉴딜 쪽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잠깐만 부각되고 바로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댐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 탄소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이 탄소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요. 탄소 롬데코가 있었고요. KC 코트렐, 라이브 파이낸셜 이 정도 있었거든요. 한번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삼솔온데코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때 상승할 당시에 그린 뉴딜 지수 개발 기대감이 있었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로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1차 상승이 나온 거죠. 그리고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상승 재료는 뭐냐면은 바이든의 그 공약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요. 바이든도 친환경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공약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흐름은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은 어떠한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재료가 나오면 바로 여기를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냐면은 이 종목의 이 섹터에 아무런 악재 없이 뜬금없이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트상에 일정한 지지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항상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오면 되돌림 반등도 또 잘 나오죠. 악재가 없이 하락했을 때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은 반등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KC 코트렐 이 종목도 탄소 관련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종목의 상승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그 기대감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대감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요.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내려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2천억씩 나왔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악재 없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어느 일정한 구간 안에서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이브 파이낸셜인데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요.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의 흐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낮다는 것은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런 종목이 만약에 이쪽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 치료제가 있죠.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에는 셀트리온이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죠. 이 종목은 현재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 40일 이내에 승인이 될 예정인데 12월 말경에 그 신청을 했으니까 늦어도 2월 안에 늦어도 2월 초 그 이전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재료의 기간이 2월 초 늦어도 2월 초죠.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늦어도 2월 초 안에는 승인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셀트리온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강한데 이 종목을 볼게요. 주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상당히 지금 주가의 위치가 높고요. 이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특별한 악재 없이 지수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의 악재 없이 지수의 하락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를 하고 반등을 기다려볼 만하다. 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가 있죠. 종근당 바이오도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는데 현재 러시아 임상 중이거든요. 러시아 임상 이상이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임상이 끝나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나왔죠. 하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 지지저항 라인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면 실효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취임일이 1월 20일입니다. 지금 트럼프 쪽에서 약간 그 태클을 거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취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든의 정책 관련해서는 바이든의 정책은 클린 에너지,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온실가스 감축,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죠. 친환경 관련주가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책과도 연관이 깊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강화하고 메디케어 확대, 이런 이야기는 바이오주의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정책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은 재료는 그 나라의 대통령,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일수록 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바로 말을 뒤집을 수가 없죠. 그 국민들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한 부분을 쉽게 말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죠. 대선 일정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테마 형성이 되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동신건설 프리엠스가 최근 강하게 움직였고 그 이전까지의 대장주는 에이텍과 에이텍 TNE였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지수에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기 좋은 찬스를 기다리는 거죠. 이낙연 관련주로는 남선알미늄 우가 있고요. 남선알미늄이 있는데 저는 남선알미늄 우를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외에 남아산업이나 남아토건, SDN, 서울전자통신, 상당히 종목들이 많은데 최근에 부각받는 거는 이재명 관련주가 좀 더 부각을 받았었죠. 윤석열 관련주로는 덕성, 덕성우, 서현이와 서현탄메탈, 모베이스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지금 종목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재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큰 하락이 나온다면,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을 훼손하는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관련주는 혹시라도 윤석열 이 총장이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가 4월 7일에 있고 현재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그 관련주로는 까뮤이엔씨가 상당히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좋았고 현재 상승 이후에 살짝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이 종목은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일정이 4월달로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고 그 안에 계속해서 이슈가 여러 번 되겠죠.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어느 당하고 야당에서 후보를 내고 후보들 간에 나중에는 결국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슈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에 이슈가 된다는 거죠.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 이슈가 다시 시장에 나올 때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몇 가지 테마가 더 있는데요. 일본 관련해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런 이슈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죠. 일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수출 규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정책 중에서 대북 정책이나 대중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세종시 관련, 세종시로
정부의 어떤 기관들을 이전하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테마 중에서 제가 좋아 보이는 것은요,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종목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는 미국의 대통령 또는 향후 대선에 나가게 될 대선 후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이 종목들에 대한 재료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 정도까지를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좋은 기준봉이 나온 종목의 눌림을 계속 잡으면서 매매를 해나가고 있죠. 그러다가 지수 조정이 온다 그러면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하고 이 좋은 종목들의 눌림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조정이 올 때 여기 정리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재료가 좋고 끼가 좋고 일정이 가시권 안에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남은 그 일정 이내에 들어온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지수의 조정 이후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죠. 지수도 계속 하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이 나올 때 대부분 종목들이 쉽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계좌에 여유 자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계좌에 대한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확률이 좋은 매매 기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매매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계좌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어느 순간 지수의 투매로부터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